안녕하세요. 보험 드실 때 혹시 이거 뭐 이 정도는 말 안 해도 괜찮겠지? 하고 좀 망설였던 경험 아마 다들 있으실 것 같아요. 네, 아마 많으실 거예요. 오늘 저희가 좀 깊게 파볼 주제가 바로 이 보험 고지 의무인데요. 이게 자칫 잘못하면 진짜 애써든 보험이 아무 소용 없어질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. 네, 맞습니다. 어떻게 해야 내 보험을 좀 안전하게 지킬 수 있을지 오늘 핵심만 딱딱 짚어보겠습니다. 네. 그 보험 가입 전에 알려야 하는 의무, 이걸 이제 고지 의무라고 하는데요. 이게 보험회사가 여러분의 위험 수준을 판단하고 또 보험료를 정하는데 아주 꼭 필요한 정보입니다. 그렇죠. 마치 그 건강검진 받을 때 의사 선생님한테 솔직하게 내 몸 상태를 다 이야기하는 거랑 비슷하다고 보시면 돼요. 네네. 그래서 오늘은 실제 사례들을 좀 보면서요. 이 고지 의무가 뭔지, 왜 중요한지, 또 어떻게 지켜야 하는지 좀 쉽고 명확하게 알아보겠습니다. 고지 의무. 이게 말이 좀 딱딱하게 들리긴 해요. 그렇죠. 쉽게 말하면 보험 될 때 뭐 저희 예전에 이런 치료 받았어요라던가 사실 제 직업은 이게 좀 위험한 편이에요. 뭐 이런 식으로 보험사가 묻는 질문에 솔직하게 다 답해야 한다. 이런 의미인 거죠. 네, 정확합니다. 과거에 어떤 병이 있었는지, 지금 치료받고 있는 건 있는지, 또 직업이나 혹시 위험한 취미가 있는지 같은 것들요. 보험사가 묻는 중요한 정보를 빠짐없이 알려야 하는 거죠. 네. 이걸 바탕으로 이제 보험 가입을 시켜줄지 말지, 또 보험료는 얼마로 할지 이런 게 결정되거든요. 아하. 특히 그 가입 시점 기준으로 최근 3개월, 뭐 1년, 5년 이내에 병원 갔던 기록 같은 게 주요 질문 대상이 되죠. 근데 이게 이 정도는 괜찮겠지 싶은 되게 사소한 것도 문제가 될 수 있다면서요? 네, 그게 정말 중요해요. 예를 들면 당뇨 의심 소견만 딱 받았어요. 아직 치료 시작도 안 했는데 이것도 꼭 알려야 해요? 네, 바로 그게 아주 중요한 포인트입니다. 실제로 A씨 사례가 있는데요. 당뇨병 의심 소견만 받고 치료는 안 했는데 이걸 안 알렸다가 나중에 당뇨 확진 받고 보험금 청구하니까 계약이 해지된 경우가 있었어요. 혹 진짜요? 치료도 안 했는데? 네, 또 다른 B씨는 유방 결절 의심 소견 나와서 추가 검사를 받았는데 뭐 별다른 이상은 없었거든요. 네. 근데 이것도 안 알렸다가 나중에 유방암 진단 받고 보험금을 못 받았습니다. 와, 정말 호미로 막을 것을 가래로 막는 그런 상황이 될 수 있는 거죠. 이야, 진짜 사소하다고 그냥 넘기면 큰일 나겠네요. 그럼 만약에 깜빡했거나 아니면 뭐 일부러라도 안 알렸어요. 그럼 그냥 계약 해지만 딱 되고 끝나는 건가요? 아니면 뭐 더 큰 불이익 있나요? 불이익이 상당히 큽니다. 보험회사는 고지 의무 위반 사실을 알게 되면요.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1개월 안에 또는 계약한 날로부터 3년 안에 계약을 해지할 수가 있어요. 이게 법으로 정해진 권리거든요. 3년 안에? 네. 그리고 중요한 건 보험금을 딱 청구했을 때 이 위반 사실이 드러나면 그동안 냈던 보험료만 돌려받고 정작 필요할 때 보험금은 한 푼도 못 받고 계약까지 해지될 수 있다는 거예요. 보험금도 못 받고 기약까지 해지요. 와, 이건 정말 최악인데요? 그렇죠. 근데 만약에요, 제가 안 알린 내용이랑 나중에 발생한 사고랑 전혀 관련이 없으면 어떡해요? 예를 들어서 제가 몰래 오토바이 타는 걸 숨겼는데 나중에 위암에 걸렸어요. 이러면 위암 보험금은 받을 수 있는 거 아닌가요? 그거 좋은 질문입니다. 그럴 경우에는 보험금을 받을 수 있어요. 오, 고지 의무 위반 내용이랑 보험 사고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다는 게 증명되면요. 아하. 하지만 보험금 지급과는 별개로 계약 자체는 해지될 수 있다는 점은 기억하셔야 합니다. 인과관계 없으면 보험금은 받지만 계약은 해지될 수 있다. 오, 복잡하네요. 네, 좀 그렇죠. 그럼 뭐 예외 같은 건 없나요? 무조건 가입자한테 불리하기만 한 건가요? 예외도 있습니다. 보험회사가 위반 사실을 알았는데도 1개월 넘게 아무 조치를 안 했거나 또는 계약한 지 3년이 지났거나 보험금 지급 없이 2년이 지났다면 그땐 해지할 수 없어요. 기간이 지나면 괜찮군요. 네. 또 만약에 보험 설계사가 일부러 그거 알리지 마세요. 이건 괜찮으니까 쓰지 마세요 라고 했다면요. 그럼 그 책임을 가입자한테 다 묻긴 어렵겠죠? 설계사가 문제였을 경우엔 좀 다르군요. 그럼 도대체 어떻게 알려야 제일 확실한 거예요? 반드시 청약서 질문표에 직접 사실대로 쓰셔야 해요. 직접 써야 안다. 네. 설계사한테 그냥 말로만, 구두로만 알린 건 법적으로 효력이 없다고 보는 판례가 아주 많습니다. 설계사가 옆에서 괜찮아요 해도 나중에 문제 터지면 나는 분명히 말했다.
이걸 입증하기가 진짜 하늘의 별 따기예요. 설계사만 믿고 말로만 했다가 보험금 못 받은 사례도 있고요. 야, 그러니까 돌다리도 두들겨 보고 건너라는 말처럼 청약서에 직접 쓰는 게 가장 안전합니다. 좀 애매하다 싶으면 보험회사에 직접 전화해서 물어보세요. 네. 근데 모든 보험이 다 똑같은 걸 물어보는 건 아니잖아요. 그럼 어떤 기준으로 답을 해야 할까요? 맞아요. 상품마다 질문이 다릅니다. 크게 보면 표준형, 건강고지형, 그리고 간편고지형 이렇게 있어요. 오, 종류가 있네요. 네. 표준형은 일반적인 질문들을 하고요. 건강고지형은 좀 더 깐깐하게 물어보는 대신에 보험료가 좀 저렴하죠. 건강한 분들 대상이니까요. 아하. 반대로 간편고지형은 질문 수로 확 줄여서 만성질환이 있는 분들도 가입하기 쉽게 만든 건데 대신 보험료는 좀 비싸다는 특징이 있습니다. 그렇군요. 그럼 내 건강 상태랑 필요한 보장에 맞춰서 상품을 잘 고르고 그 상품 질문지에만 정확하게 답하면 되겠네요. 네, 바로 그거죠. 내 상태에 맞는 상품을 잘 고르고 거기에 나와 있는 질문에만 솔직하게 답하면 됩니다. 아는 것이 힘이네요, 진짜. 네, 그렇습니다. 오늘 이야기의 핵심은 결국 정직입니다. 에이, 괜찮겠지 하는 그런 작은 생략이 나중에 정말 큰 후회를 부를 수 있어요. 청약서 질문 꼼꼼히 읽어보시고 기억나는 사실을 정확히 적는 것. 이것만 잘 지켜도 많은 분쟁을 피할 수 있습니다. 맞아요. 보험. 이게 어렵긴 한데 그래도 든든한 내 편이 되어야 하잖아요. 그럼요.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의 생활에 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. 근데 이런 생각이 문득 드네요. 우리가 이렇게 기억에 의존해서 고지하는 방식이 언제까지 유효할까요? 어떤 의미시죠? 요즘 의료 데이터 같은 게 점점 다 디지털화되고 있잖아요. 그럼 언젠가는 보험사가 그냥 알아서 내 정보를 다 확인하고 보험 가입을 심사하는 그런 시대가 오지 않을까요? 굳이 내가 힘들게 기억 안 해도 되는 거죠. 아, 그럴 수도 있겠네요. 기술이 발전하면.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? 이런 미래에 대해서 댓글로 자유롭게 의견 한번 남겨주세요. 오늘 내용 유익했다 하시면 좋아요, 구독, 알림 설정 이 3종 세트도 잊지 마시고요. 네, 부탁드립니다. 다음에 더 흥미로운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